자, 지금 이더리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내용을 보시면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살아났고 그 여파로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비트코인도 6만 달러 붕괴 공포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건 뉴욕 증시에서 하루 만에 1조 달러 이상이 증발했고 AI 반도체주와 비트코인 같은 투기성 자산이 동시에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 공포 때문에 위험 자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 여기에 스페이스X IPO와 AI 기업들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코인 시장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오히려 다른 대형 투자처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도 여기서 더 밀리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던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락 속에서도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보시는 자료를 보면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고 최근 30일 기준으로도 보유량이 오히려 늘어난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트마인 이머저는 최근 30일 동안 23만 이더가 넘는 물량을 추가했고 비트 디지털도 8천 이더 이상을 늘렸고 파라텍시스 이더리움도 보유량을 더 늘렸습니다. 여기에 샤프링크, 디더머신,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기업들도 대규모 이더리움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면 이더리움 가격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기업들은 이 하락 구간에서 물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보유하고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업들이 이 하락 속에서도 이더리움을 계속 매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바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가격만 보면 이더리움이 계속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고 더 이상 예전처럼 위에서 끝없이 물량이 쏟아지는 구조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관 자금이 유입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같이 붙으면서 2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이 강하게 상승했을 때 기업과 고래들은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유동성 리스크, 관세 이슈, 중동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의 하락은 단순히 이더리움 자체의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고래들의 리스크 회피성 덤프 물량 매도 때문에 나와줄 수밖에 없던 하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만 보면 계속 밀리는 것 같고 시장 분위기만 보면 금리 인상 공포와 비트코인 급락 때문에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기업들의 보유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서워서 던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이 물량을 모으는 구간에서 오히려 물량을 뺏기면 안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덤프 물량들이 일부 남아있고 시장 전체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합니다. 바로 이런 하락과 눌림의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너무 쉽게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하락할 때는 끝났다고 던지고 막상 기업들의 매수와 함께 반등이 나오면 역시 이더리움 안 끝났네 하면서 더 비싼 자리에서 다시 따라붙게 되는 최악의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더리움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하락을 만들어냈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위의 매물대 구간만 해소된다면 언제든지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이더리움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 쌓여있던 이더리움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도 기업과 고래들은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물량들을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매도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이더리움 물량들이 1년 만에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보유한 기업들의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가격이 계속 눌린다고 해서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금리 인상 우려, 비트코인 급락, 스페이스X와 AI 기업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까지 같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덤프 물량들이 매도될 때까지 단기적인 조정과 눌림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매도되고 나면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은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이더리움 물량들을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기업과 고래들은 다시 한번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시장 전체 공포가 같이 겹치면서 큰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던지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고래 지갑들의 물량 이동 흐름을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이더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이더리움 보유한 기업이나 고래들이 그냥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뿐인 거 아니냐는 건데요. 한두 지갑만 움직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 공포가 강한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보유한 여러 기업들의 보유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여러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 이동이 비슷한 시기와 패턴으로 같이 나온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낸 뒤 더 높은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시장 공포와 가격 하락만 보고 무작정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기업들의 보유량 증가만 보고 아무 기준 없이 따라붙을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시장 전체 공포, 기업 보유량 증가, 덤프 물량 정리, 재단의 일정, 그리고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가 같이 맞물리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기준을 세우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 지금 많이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이 하락 속에서도 기업들이 왜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지, 덤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됐는지, 그리고 다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어디서 정리하느냐입니다. 아무리 큰 상승이 나와도 고점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내 수익이 아니고 반대로 공포가 가장 강한 자리에서 던져버리면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더 비싼 자리에서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 그리고 거래소 지갑 이동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은 확인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